고. 정우야, 순열이 뭐야? 아이씨, 죽여버릴까 보다. 그러지 말고. 정희. 스타트를 끊어줘야 돼. 서로 다른. 순서? 너 또 이미지만 갖췄구나. 개념서를 공부할 때는 항상 정의를 읽으라고 그랬잖아. 정의를. 그러니까 그 지금 네가 말하는 뭐 순서, 나열하는 거, 주세우는 거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고 누군가 그걸 물었을 때 입 밖으로 발설을 할 때는 정확한 용어와 정의를 말해줘야지. 그죠? 꾸숑? 서로 다른 앵계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몇 개를? 알게를. 알게. 예.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npr 퍼뮤테이션의 p를 따서 npr이라고 정의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방법은 n-1 곱하기 점점점 해서 n-r 플러스 1. 여기가 n-r 플러스 1인 이유 각자 자기만의 설명 방법을 익히라고 그랬어요. 만들어내서.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총 r개의 자리, 그러니까 곱하는 수 자체가 r개가 되기 위한 수가 바로 n-r 플러스 1인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남에게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팩토리얼 같은 거 등장했었고요. 자, 치우고 일단 지난 시간 이걸 정의를 다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조합을 할 거예요. 경우의 수를 세는 두 가지 대형 축이 있는데 하나가 순열이고 하나가 조합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확통이라는 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순열 조합의 디테일들, 하부 구조들을 이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고, 지금은 크게 딱 순열과 조합을 배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조합이 쌍벽이라고 그랬으니까 조합의 정의를 옆에다가 딱 쓸 건데,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 똑같잖아. 그리고 r개를 뽑까지 똑같아. 뽑. 근데 는 방법의 수예요. 방법의 수. 콤비네이션이라고 써서 NCR이라고 하고, 이제 정의는 지금부터 내릴 텐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바, 순열 때에서도 얘기했던 거란 말이야. 순열에서 n개의 원소 중 r개를 뽑고 그리고 나열한단 말이지. 뽑아 나열을 해.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이게 두 단계인데, 개념적으로는 두 단계야. 뽑고 그리고 나열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뽑는 하고 끝이니까, 뽑아 하고 끝이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한 단계란 말이에요. 한 단계의 행위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계산을 할 때, 내가 그랬잖아. 이거 왜 그러면 1단계만 있는 조합을 먼저 안 가르치고 2단계가 되어 있는 순열을 먼저 가르치는 거냐. 그 이유는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뽑아줄 세우기가 하나의 행위예요. 수용도 때문에. 수용도 때문에 이 자리에 올 개수, 이 자리에 올 개수, 이 자리에 올 개수, 그 개수를 다 다르게 나열하는 행위가 곱하기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이게 한 단계의 행동인 거지. 1단계의 행동. 개념은 2단계인데 행위는 한 단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조합은. 개념은 한 단계인데 이게 행위 자체로 2단계의 행동이에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해. 경우의 수를 셀 때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조합이란 이름을 지우고도 앞으로 우리가 되게 많은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세려는 시도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줄을 세워놓고 뭉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뭉갠다. 자, 이제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거기서 뭐 여기 이거 보면서 설명할 일이 없다. 그냥 개념 설명하면 되지. 나와라 백색판. 이거 왜 이래 오늘? 자, 봅시다. 우리 또 사례 들어왔던 거. 서로 다른 5개의 원소가 있어요. 서로 다른 5개의 원소 중 여기다가 이렇게 기준 버스 스탑을 만들어 놓고 자리는 딱 3개. 이게 좌석 버스라서 3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3명 서면 끝이야. 예, 그렇게 되면 여기 오는 게 몇 가지? 예, 5가지. 여기 오는 게 4가지. 여기 오는 게 3가지. 아니, 이게 명이지. 그러니까 5명 중 1명, 4명 중 1명, 3명 중 1명. 딱 1단계로 끝나요. 이게 순열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 실체를 한번 적어보자면 이게 합쳐서 60가지인데요. 무려 60가지인데 수연아,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 실체. ABC. 땡큐. 하나만 더 불러볼래? BC. 좋아. 이려가. 뭐 있어? CBE. 너도 하나만 더 불러봐. 왜요? 아니, 민영이. CBA. 지우야, 뭐, 아무거나 하나만 불러봐. BCE. 너도 하나 더 불러. ACD. 이제 그만할까? 예. 이렇게 해서 60개가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장담하건대 이따위로 썼다가는 다 못 찾을걸? 예. 그 뭐 확신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3명의 학생에게 알아서 그냥 네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불러봐라 라고 했을 때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런 애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또 아까 하나 더 내가 발견했는데 여기 있다. 어때요? 이게 분명히 다른 줄석이지. 그 좌석 누구나 좌석버스 올라서면 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창가 자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가는 순서가 다 다를 거야. 이렇게 서면. 그런데 얘하고는 적어도 그 버스를 탄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죠. 5명 중 2명이 버스를 못 타고 3명만 탈 수 있는데 그 3명의 간택된 자들이 ABC인 조합이 있고 CBE인 조합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정말로 내가 쫙 해서 60개의 순서를 다 나열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은 절대로 단박에는 못 쓸 거예요. 단박에는 못 쓸 거고 조금 시스템을 갖춰서 안 빼먹고 안 놓치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지. 중복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빼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게 살려면 성훈아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잘 안 될 텐데? 되더나? ABC, ABD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거, 이런 건 어떻게 할 건데? CBA 이런 거. A 맨 앞에 있는 게 다 끝나면 B가 맨 앞에 있는 거 쓰고 그다음에 C가 맨 앞에 있는 거 쓰고 역시 훌륭해. 그러니까 성훈이 아이디어는 ABC, ABD, ABE 그 다음에 BCD, BCE, BDE
BC, BCD, BCE, BDE. A가 맨 앞에 있는데 C가 두 번째인 경우. ACD, BC, AD도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AB, 그렇지. ABC, ABD, ABE, ACD, ACE, ADE,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와서 BC, 괜히 5개 했다. BC, 그러니까 저 친구 말대로는 B, A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성원이 말은. BCE, BDE, 다 했나? CDE.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안에서 ACB, BAC, BCA, CAB, CBA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요 안에서 AADB, BAD, BDA 누가 제일 앞에 올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녀석 줄 세우기.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고 이 묶음들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이 열들은 수연이 또 안 듣고 있다. 네, 듣고 있어요. 수연아, 이거 6개야. 왜 6개야? 3개를 나으려고. 듣고 있었구나. 네. 아니, 선생님 예. 그러니까 세 녀석이 줄 서는 방법의 수가 3팩토리얼, 그죠? 3팩토리얼.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개.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6개씩의 자기 자신의 줄서기가 생길 거고, 예. 열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리고, 이런 5라 그러는데, 5가 6개. 15가 그러면 10개 곱하기 6개, 60개, 요렇게 되는 거죠. 순열이라면, 그러니까 이 행위를 잘 생각해봐. 뽑아서 줄 세운 거야. 개념적으로 뽑아서 줄 세운 건데, 그 뽑아서 줄 세우기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이 줄 세우기가 훨씬 구하기가 쉬우므로, 이제부터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만큼을 줄을 뭉갤 거란 말이지. 이렇게. 여기에서 다 다르다고 했던 걸 아니야 니네 안 달라. 비닐봉지에 담으면 니네는 ABC야 라는 거지. 여기서 이 줄을 뭉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줄을 다 뭉개버리고 그냥 A와 B와 D가 들어가 있는 조합만 생각한다. 이 이름이 조합이야. 조합해서 뽑는다라고. 이 줄을 뭉갠다라는 개념인데 이 줄을 뭉개는 행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줄서기가 다 다른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같은 애들끼리 너희는 같은 종류야 라고 묶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묶음 수를 궁금해하는 거. 정우야 이걸 뭐라 그러게? 뭐 한다 그러게? 모르겠어? 나 안 들었지. 서연아. 그거요? 응. 그 단원명이 연필이 묶음묶기 막 이렇게 하면 그치. 초등학교 때 그 그림 잘 생각해보면 연필 12자루가 있는데 노란색 3자루 뭐 이렇게 3자루 그래서 총 몇 가지 색깔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할 때 요 행위를 뭐라고 부르게? 묶는 행동. 분류하기.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돼.
나누기라 그런다, 이 새끼들. 예, 그 나누기예요. 나누기라는 행위, 그리고 그래서 나온 이 묶음수의 이름이 뭐게? 그게 몫이야. 이 개념을 가지라고 그렇게 그림으로 열심히 가르쳐 준 거예요. 설명만 들으면 분류하기도 막히고. 맞긴 맞지. 예, 맞긴 맞지.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 대답을 해야 된다고.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종이 같은 것들을 묶어서 한 세트의 몫으로만 세는 행위. 이걸 나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열 묶음이지? 이 열 묶음이 나온다는 행동은 바로 60을 6으로 나눈 행동이에요. 그 몫이 10이잖아. 알겠어? 그럼 이게 조합의 원리를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5, 콤비네이션 3, 5명 중 그 좌석 버스에 타게 될 3사람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순서에 관계없이 3사람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훨씬 쉬운 행동이 뭐냐면 5P3이란 말이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끝나니까. 근데 애처롭게가 아니라 뭐라 그래? 안타깝게도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줄 세우기가 들어가 있어, 거기에. 이 줄을 뭉개는 거야. 같은 종들끼리. 예. 그래서 자리가 총 몇 개였나요? 3자리. 그럼 니들 줄 서는 것만큼 같은 뭉치가 나오겠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 3팩토리얼을 한 거죠. 이게 조합이에요. 이게 조합은 기본적으로 순열 의존 개념으로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순열을 먼저 가르친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썼지만 이렇게도 썼지만 화면 밖으로 나간 걸 내가 인지를 못했네. 네. 저 머리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튼 그 머리 목뼈가 부러졌어. 이거 팩토리얼로 정의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R 팩토리얼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5 팩토리얼 나누기 5 빼기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래요. 예, 그리고 번분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번분수로.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 번분수를 내린다고 하면 5팩에 2팩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순열, 그 순열로 나온 결과물을 자기의 자릿수만큼으로 나눈다. 라고. 자, 개념적으로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켜서 민혁이가 말해줄 거예요. N개 중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뭐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요. 굿. 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또 팩토리얼 정리로 해주면, 공식 정리로 해주면, NPR이 오케이. 예,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이게 NPR. 그걸 R팩으로 나누기. 예, 여기까지예요. R팩으로 나누기.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 NP0 때문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NPN 때문에 일어났던 일 기억해요? 예? 그러니까 NC0도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 NP0가 뭐였지? NP0가? 우리 모두 다 같이 1로 합의받지.
예? 그리고 0팩토리얼도 1이기로 합이 맞지.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전체적으로 수학으로 자리 잡고 무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를 본다고 그랬어요. 합의. 그래서 n명 중 아무도 뽑지 않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다 라고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nc0는 np0를 0팩토리얼로 나눈 꼬라지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도 1, 얘도 1. 따라서 nc0도 역시 1입니다.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 아무것도 뽑지 않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뽑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행위도 한 번의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야. 거부권 행사. 그리고 NCN 어때요? 이건 어떤 느낌일까? 잘 생각해봐. 5명이 있는데 5명을 슥 뽑는 방법의 수. 개념적으로 1이죠. 이것도 1이에요. 요렇게 합의 보고 지나갑니다. 알겠죠? 이제 여기가 0팩토리얼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도록 합니다. 요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엄마야? 보통 책에서는 요 정도가 끝이야. 조합의 정의, 그리고 조합의 계산법 해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건데, 내가 바라는 거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5명 중 3명을 뽑아내는 방법의 수 해서 결과적으로 계산한 게 뭐였냐면 5팩에 2팩, 3팩이었거든? 근데, 당장에 그냥 니들 눈으로 여길 봐봐. 여기 보면 2팩하고 3팩이 있는데 이 2팩과 3팩이 서로 자리를 바꾼다 한들 이 결과가 달라질까? 아니겠지? 곱하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아래에 해당하는 게 오른쪽에 있기로 했는데 얘가 5팩에 3팩, 2팩 이렇게 되면 2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OC2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개념이야.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게 뭐냐면 이건 줄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청소하고 갈 사람 3명 나와 라고 하는 행위와 청소하고 갈 사람 3명을 들어서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의 수나 청소 안 할 사람 2명을 내보내는 방법이나 같은 거 아니야? 청소할 사람 3명을 뽑는 것과 청소 안 할 사람 2명을 남기는 것은 개념적으로 같은 행동이란 말이야. 모든 조합에서는 이게 다 성립해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가 n-r, 여기가 r. 왠지 그냥 문자상으로 이만큼이 이렇게 빼기가 식이 길잖아. 식이 기니까 얘랑 다르다라는 느낌을 자꾸 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너희들의 조합의 느낌은 어떻기를 바라냐면 n팩토리얼에 여기에 아주 대등한 2개의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2개의 수가 분모에 있는 거야, 곱해져서.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그래서 우리는 이걸 ncp라고 불러도 되고, ncq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이렇게 머릿속의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단, 여기에 아무 숫자나 되나요? 그게 아니지. 얘네 둘의 관계 잘 봐봐. 그리고 이 둘 숫자의 관계를 잘 봐봐. 무슨 관계가 있지? 이들 둘이 더하면 n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과 2를 더하면 5가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3과 2를 더하면 그게 조합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단 P 더하기 Q는 n이다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요 아래에 있는 두 숫자를 더했을 때 n이 나온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때
이걸 NCP라고 부르는 것과 NCQ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좀 개념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뭐 너희는 이제 순열 지난 시간에 순열의 개념 설명도 딱 요만큼 하고 이제 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팩토리얼 정도였어서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책에 가서 배워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순열 하면 이제 순열의 직순열의 정의를 쫙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중복 순열의 개념을 쫙 가르쳐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러면서 쫙 나와요. 그 밑으로 다시 원순열 쫙, 염주순열 쫙 이러고 나서 이러면 이제 눈 핑핑 돌거든. 짜증 씨발 미치겠네. 이것들을 다 어떻게 구분해?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조합 단계로 넘어가지. 그럼 니들 나름 긴장도가 있을 거 아니야. 씨발 조합은 또 근데 조합은 이렇게 딱 설명하고 끝 이래요. 끝. 그러면 느낌이 아싸 조합은 짧아 인 건데 요거는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순열이 많은 애들을 구분해 주잖아. 이거 고마운 거예요. 이런 순열 저런 순열이 많다는 얘기는 그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공식이 1대1로 있다는 뜻이잖아. 내가 그 문제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이건 원순열 갖다 적용하면 돼. 이건 중복순열을 적용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조합은 이렇게 정의해놓고 방금 전처럼 정의해놓고 끝 해버린다는 것의 뜻이 뭐냐?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거야. 어떤 뭐를 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했는데 근데 조합인데 못 알아봤어? 이런 거지. 10명의 부부가 10쌍의 부부가 파티에 참석했다. 이들이 뭐 자기 배우자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과 악수를 해야 했다. 이 모임에서 악수는 총 몇 번 이루어졌는가? 이런 답지에 딱 보면 조합인데 몰랐어? 이런 거죠. 원위에 서로 다른 19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야 이건 하다가 답지 딱 보면 조합인데 몰랐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각종의 문제 유형들의 그걸 조합인지 알아내는 책임을 나한테 돌린단 말이야. 조합이 더 어려운 거예요. 조합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만 들어도 공포스럽지? 얘네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겠어? 가급적 많은 유형을 봐야죠. 가급적 많은 유형을 만나야죠. 자, 여기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화면이? 지금 공식이 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NC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의 R 팩토리얼이다. 그리고 NC0는 1이요, NCN도 1이요. 여기까지 적어 놓고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 같으면 너희들에게 다 맡기겠지만 내가 이제 여러 번 당해봤잖아? 그러니 내가 같이 풀어줄 거예요. 기억을 잘 했다가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 풀 때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나오는 내용 설명들이 다 이제 그런 얘기야. 줄을 세웠다가 그 줄을 묶음으로 하여 뭉개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너희가 이제 홀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건데, 이 도형의 개수 파트가 있는데, 개념설, 이게 아마 정석에는 없을 거예요. 바이블에만 있고 정석에는 이 설명이 없을 텐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과잉칭절이라는 소리야. 이렇게까지 뭐 도형의 개수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원 위에다가 예를 들어 5개의 점을 찍었어요. 5개의 점을 찍었는데 이 점들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하고 질문을 했다 쳐봐. 삼각형의 개수는. 그때 진짜 내가 삼각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5개의 점 중 3점을 골라냈다라는 행위 한 번이 삼각형 하나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점 3개를 선택했다. 점 3개를 선택했다. 그럼 그 선택이 곧 삼각형을 말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냥 상상 속에서 선택된 3점을 연결하면 반드시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뽑는 방법의 수가 만들어내는 도형의 방법의 수. 아까 내가 악수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니들 지금 전부 처음 보니까 내가 니들끼리 악수해. 여기 그러면 악수 몇 번 일어날까? 막 교체. 지는 이제 지하고 이러진 않을 테니 자기 빼고 나머지랑 막 손 내밀어서 악수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지 입장에서는 수연이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하고 악수를 해서 나는 7번 악수를 했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럼 여기 있는 개인들은 저는 다 7번의 악수를 했어요. 라고 말을 하겠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다가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그러면 7에 8이가? 7, 8에 56번의 악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내 수학 선생이 아닌 거지. 여기서 악수는 27번 일어났어요. 아니, 28번 일어났어요. 예, 총 악수 횟수는 28번이야. 그러니까 수연이가 기억하는 그 악수 횟수는 7번이지만 그 7번의 중 한 번은 지우랑 한 악수란 말이야. 지우도 자기가 그 한 번을 한 번으로 센 거지, 중복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8 콤비네이션 2라고 세는 거예요. 8 콤비네이션 2. 8명의 학생 중 임의로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그냥 뽑았는데 어쩌라고. 뽑힌 2명이 악수했다고! 이러는 거야. 뽑아내는 행위와 악수라는 행위를 1대1 대응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도형의 개수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성원아? 도형의 개수라는 이 설명은 그렇게 조합이라는 행위가 도형의 개수를 세는 법과 일치하게 됨을 한 사례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정말 그냥 문제 하나 유형이야. 문제의 한 유형. 끝. 그걸로. 그래서 직선의 개수라던가 뭐 삼각형의 개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 세는 법은 뒤에 가서 필수 예제로 배우면 됩니다. 자, 이제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봅시다. 어때요? 남자 6명, 여자 4명 중에 4명의 위원을 뽑으려고 한다. 위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위원, 그러니까 대등한 자격을 갖는 사람들이죠. 이 중에서 1번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냥 이거는 이렇게 뭐랄까 가벼운 문제니까 대답만 하고 지나가자. 졸린 성은아 어떻게 할 거냐? 남자 2명 6C2 곱하기 4C2 맞아요. 남자 6명 중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2명을 뽑는 방법과 여자 4명 중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2명을 뽑으면 남자 2명, 여자 2명의 합계 4명의 위원을 뽑을 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 질문. 성은아, 너 이거 왜 곱했어? 남자 2명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합의 원리,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적용하는 우리 마음속에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을 분류해줬죠. 언제 더하는 거다? 언제 곱하는 거다? 언제 합의 원리가 적용된다? 언제 고배 원리가 적용된다? 뭐라 그랬어? 너희들 본능적으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잘 못해.
근데 이제는 왜 그런지를 알고 있으라고 그랬지? 그게 시간의 동시성의 문제예요. 시간의 동시성.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나한테 결과가 동시에 보여줄 수 없는 애들은 더한다. 예. 그리고 같은 시간에 나한테 결과가 동시에 보여지면 곱한다야. 그러니까 남자 6명 중 2명을 뽑아지는 그 행동과 여자 4명 중 2명을 뽑아지는 행동은 이건 동시에 보여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동시에 보여야 하는 거지. 남들 여둘이 내 눈앞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 예, 이럴 때는 고배 원리를 적용하도록 한다. 알겠죠? 그 다음 여자가 적어도 1명. 우리 이거 순열에서 익혔어야 되는 방법론이죠? 여자가 적어도 1명. 그러니까 4명을 뽑는데 적어도 남녀 합치면 10명인데요. 10명인데 10명 중 4명을 뽑는 모든 방법의 수가 있겠죠. 예, 모든 방법의 수가 있을 것이고 그 4명 중 적어도 1명이 여자라는 건 여자가 1명이어도 되고 여자가 2명이어도 되고 여자가 3명이어도 되고 여자가 4명이어도 돼요. 그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예, 이걸 일일이 다 셀 수도 있는 거겠지만 어떻게 하면 돼? 남자만 4명을 뽑히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죠. 그게 적어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남자 6명 중 4명이 뽑히는 방법의 수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게 계산을 했나 검사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남자 3명에 여자 1명 더하기 남자 2명에 여자 2명 더하기 남자 1명에 여자 3명 더하기 여자 4명 요거랑 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우야, 내가 이거 왜 더했어? 그렇죠. 남자 셋, 여자 하나의 위원 조합은 같은 시간에 남자 둘, 여자 둘이라는 위원의 조합과 병치될 수 없어요. 같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어떤 시간대에 일어나는 거고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어떤 시간대에 일어나는 거고 요즘에는 영화에서 하도 멀티버스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죠? 예, 이 멀티버스 각각의 시간대에서 각각 일어나는 타임슬립의 이야기. 야, 이제 마블 덕분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구나. 좋아요. 실제로 봤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자, 나 지금 다 얘기한 거 맞지? 아이가? 남자 1명, 여자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셔. 이거는 집합에서 배웠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빼놓고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애매하게 준 거는 여기 특정자를 붙여야 돼요. 특정 남자 1명, 특정 여자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이게 남녀가 일반 남녀가 아니고 영희와 철수 이렇게 해서 이 저 중에 있는 남자 철수라는 남자 1명과 요즘에 영철이라고 그래야 되냐? 영철이라는 남자 1명. 내가 또 실수한 거지 지금? 아니야. 어머? 자, 계속해 봅시다. 얘는 갑자기 난이도가 조금 뛰는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은 이게 편집의 실수라고 보고, 한 번은 겪어야 되는 문제니까 바라봅시다. 6개의 숫자 1, 2, 3, 4, 5, 6이 있어요. 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해요. 왼쪽부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A, B, C. 그런데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는 같아도 되고 10의 자리가 더 커도 되고 B와 C는 1의 자리는 나머지 두 자리보다 항상 더 큰 수여야 한다고 할 때 이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걸 아무 이 문제풀이 아이디어에 대한 제한이 없이 그냥 해봐 이렇게 던지면 다들 뭐 하고 있냐면 1일 때 2, 3, 4, 5, 6 2일 때
아닌데? 1일 때, 2일 때, 3, 4, 5, 6 이러고 있어요. 예. 틀린 건 아니지. 난 그 나열이 되게 위대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 나열은 꼭 해봐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때는. 그 해볼 때의 답답함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나열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리 중간에 뭔가 생략해 보려고 그래도 생략이 안 돼. 결국은 다 적어야 되는 일이 발생해. 왜냐면 두 번째 걸 뭘 선택하냐에 따라 세 번째 거에 대한 선택권이 달라지거든요. 개수가. 요때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일단 갈라야 돼요. A와 B와 C가 A와 B는 일단 같고 그리고 C가 그것들보다 더 큰 경우 그리고 두 번째 A보다 B가 더 크고 B보다 C가 더 큰 경우 이게 거나잖아. 거나 크거 작거나 같다니까 이제 같다와 작다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함수 모델 설명할 때 기억나나? 함수 모델 증가함수 할 때 증가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이 커짐에 따라 치역이 같이 커지면 되는 거다. 근데 커진다는 건 이미 지들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부터 해보자. 여기다가 뭔가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나오는 애가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 A가 제일 작아야 돼. B가 중간이어야 되고 C가 제일 커야 돼. 그렇다면 그냥 한 1, 2, 3, 4, 5, 6 6개 중에 세 숫자를 뽑기만 해보는 거예요. 나열하지 말고. 나열하면 크기가 엇갈리게 되니까 6개 중 3개를 딱 뽑아. 그럼 내 눈앞에 있는 3개의 수는 반드시 지들 간의 크기 순서가 있지. 그걸 작은 순에서 큰 순으로 배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줄서기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 뽑기까지가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A와 B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결국 내 눈에 보이는 숫자가 2개라는 거 아니야? 113, 22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6개의 숫자 중 2개를 뽑는 방법을 쓰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배열이 좀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6개 중에 2개 뽑잖아? 그럼 반드시 작은 수 하나, 큰 수 하나가 나와. 그럼 작은 수 2개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큰 수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나에게 또 배열의 선택권이 없죠. 그래서 뽑기까지가 방법의 수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내가 먼저 풀어주는 게 살짝 독이긴 한데 본인이 어차피 내가 설명한 거 다 잊어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힘으로 한번 풀어보고 이 아이디어 기억했다가 적용해보고 그런 식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사실은 지난 중간고사 때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이 집합과 명제에 자주 등장하던 애죠. 잉여류라고 하는 애예요. 잉여류. 1부터 15까지의 서로 다른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그 두 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얼핏 생각하면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기에는 한 자리 수가 많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의 문제예요. 자, 기억이 가물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3등분하는 방법.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4등분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건 3으로 나눈 나머지 시리즈를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시리즈,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시리즈, 그리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케이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수를 배열한다면 그냥 지금부터는 생각하지 말고 무아지경 속에 돌리면 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돌리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면 정말로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애들 여기 다 모여있어요. 나머지가 2인 애들 3의 배수를 다 여기 모여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몇 개인가만 세는 거야. 몇 개인가만. 근데 15개면은 딱 5개씩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 여기 5개, 여기 5개, 예, 여기 5개, 이렇게 5개씩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15개 중에 2개를 딱 뽑았는데 그 둘을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된다는 뜻은 더한 결과물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K하고 3K 플러스 1쪽을 둘이 더하면 3의 배수가 되겠냐고. 안 된다니까? 예, 이건 3의 배수인데 이건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네니까 둘이 더하면 3의 배수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은 뽑아봐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지 않는 애들인 거지. 이해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뽑아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둘을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드는 종류는 잘 생각해보면 2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있는 3K족에서 두 수를 뽑는 방법. 3의 배수 2개 뽑아서 더하면 3의 배수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3K 플러스 1족과 3K 플러스 2족에서 하나씩 뽑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얘가 나머지 1이고 얘가 나머지 2라서 둘이 더하면 3의 배수가 돼요. 실제로 아무거나 하나 더해봐. 여기 11하고 10하고 둘이 더해봐요. 11, 10 더하면 21, 3의 배수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수를 택할 때 그 두 수의 순서를 결정해서 뽑는 게 아니니까 이건 이제 조합이라는 거죠. 조합이라서 이 경우가 5개 중 2수를 뽑는 방법의 수. 그리고 이 경우가 5개 중 하나 곱하기 5개 중 하나 이렇게 뽑는 방법의 수. 된다는 겁니다. 역시나 곱의 원칙을 적용했지. 곱의 원칙은 결과가 동시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내 눈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였다. 집합 등장했어요. 집합. 전체 집합 1, 2, 3, 4, 5. 근데 U, 그 안에 B, 그 안에 A.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냥 집합 문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부분집합 개수잖아. 그러니까 U에서 B라는 부분집합을 만들어 놓고 그 B라는 부분집합 안에서 다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세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상만 해봐도 귀찮지. U의 부분집합의 개수만 32개니까. 그지? 이럴 때 이걸 이제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 라는 건데 이게 집합 때부터 내가 사실은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이름을 따라야 되니까 차마 소개를 못했다. 있잖아. 이거를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서로 다르게 만들어지는 A, B라는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이거를 저 1, 2, 3을 여기다가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요 영역을 A 영역이라 하고 P라고 그럴까? P 영역이라고 하고 요 영역 있지 여기 요 영역을 Q 영역이라 하고 여기 있지 여기의 영역을 R의 영역이라고 해보자. R의 영역이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오히려
얘네들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이라는 아이가 P 또는 Q 또는 R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지. P 영역 또는 Q 영역 또는 R 영역을 선택하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이라는 아이에게 곱하기 3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어딘가를 선택했어? 선택했어? 그럼 이제 그 1의 상태와 무관하게 2라는 아이에게 다시 선택권이 주어지면 이 2라는 아이가 P냐, Q냐, R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뭐 같으냐 이거? 이거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1, 2, 3, 4, 5 이렇게. 정의역에 1, 2, 3, 4, 5가 있고 PQR에 공역이 있을 때 공역에 PQR이 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대응이 되는 함수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판의 함수가 만들어질 때마다 여기에 이제 배치가 구성되는 배치가 다르겠지. 예를 들어 1, 2, 3, 4, 5가 다 P에 들어갔다. 그러면 1, 2, 3, 4, 5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A도 1, 2, 3, 4, 5, B도 1, 2, 3, 4, 5가 여기와 요거의 한 쌍의 순서쌍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1, 2, 3, 4, 5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B에는 1, 2, 3, 4, A에는 1, 2가 되는 순서쌍이 여기 하나로 결정되는 거죠. 한 쌍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위로 가는 모든 함수의 개수가 저 만들어내는 A, B의 순서쌍, 서로 다른 A, B의 순서쌍의 개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1번의 결과물은 3의 5승이다. 3의 5승. 얘가 3의 5승. 나중에 확률 통계에 가면 이런 기호로 배운다고 그랬죠. 얘 이름은 중복순열이에요. 원래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거든. 자, 문제 2번이죠. 2번에 어떻게 되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존재하는 요런 아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고 여기에 원소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원소 2개가. 여기 있는 2개의 원소는 예를 들어서 1, 2라고 하면 이게 위에 있는 게 1, 아래에 있는 게 2일 때와 위에 있는 게 2, 아래에 있는 게 1일 때가 다른 건가? 안 다르죠? 그러니까 5 콤비네이션 2라고. 내가 뽑는 두 녀석이 그 뽑히는 순서 내지는 뽑힌 다음에 나열의 방법으로 뭔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원소 중에 2개를 뽑아 일단 여기다 배치를 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녀석이 1, 2였다고 하자. 그럼 니네한테 지금 원소 몇 개 있어? 3, 4, 5 3개 있지? 이 3, 4, 5가 여기 빼놓고 P, Q, R에서 다시 선택이 가능하죠. 영역 중에. 3 어디 갈 거야? 그럼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 곱하기 3. 4 너 어디 갈 거야? 그럼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 배치. 곱하기 3. 그리고 5 너 어디 갈 거야? 셋 중에 하나. 3의 3승.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집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영역을 구분한 다음에 원소에게 선택권을 주고 원소가 영역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중복순열의 방법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드디어 등장해 주신 내가 지금 계속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답은 NCR이라고 그랬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열두 개의 점이 오와열에 맞춰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 유형이 살짝 이러면 안 되는 게 이 이유를 알았다. 이게 도형에서 설명을 했다고 보는 거구나. 지금 이거는 활용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 이 점을 연결해서 직선이나 삼각형을 만드는 유형은 주로 원에다가 찍어요. 점을 원에다 찍어요. 이 원에다 점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5개의 점을 찍은 다음에, 승현아, 승현이 이름조차도 헷갈리게 돼버렸구나. 이게. 시연아 이렇게 했을 때 승현이, 수연이, 서연이, 서영이가 동시에 대답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이거 어떡하면 승현아! 점을 마구잡이로 7개를 찍어놓고 이 점 7개 중에 2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일곱 명의 사람이 왔는데 니들끼리 악수해 라고 하면 악수 몇 번 일어난다고? 우와, 너 안 듣고 있었구나. 이거 어떻게 버텼어? 내용을 안 듣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다고? 7C2라고 했어요. 7C2. 그러니까 7명 중 2명을 뽑으면 그 2명이 악수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7팀이 있는데 이 7팀이 서로 간에 경기를 한다. 총 몇 경기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7C2라고 하면 돼. 예. 마찬가지로 7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이어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냐라고 하면 그냥 점을 2개 선택하는 게 직선 하나하고 똑같이 센다고 보는 거예요. 답은 7C2라고 하면 돼. 알겠어? 여기까지 공유됐어요? 그런데 이거 봐봐. 2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하고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점이 12개니까 점이 12개니까 12개의 점 중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라고 답하면 되나? 인데 얼핏 봐도 아니죠, 이거. 얼핏 봐도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어지는 직선은 이 직선 한 개인데 이거 2개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이거 2개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이거 2개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이렇게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난리가 나요. 이 중첩이에요, 중첩.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거 점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렇게나 찍어놓고 여기 직선 몇 개 생겨요 라고 말을 하면 7C2호라는 대답은 뭐랄까 되게 전형적인 대답이고 그게 아니라 똘똘한 친구 같으면 그거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꼭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를 생략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원이야. 원 위에다가 점을 찍으면요 어떤 간격으로 점을 찍어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 자체가 휘어있는 곡선이니까 세 점을 잡았을 때 그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일 일이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원 위에 점을 주로 이용을 해요. 원주 위에 몇 개의 점을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이제 원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문제는 저렇게 3 곱하기 4 형태로
점을 12개를 찍어 놓고 여기 직선이 몇 개 생겨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예, 솔직히 이거는 선 그어서 세는 게 빨라요. 선 그어서 세는 게 빠르고 굳이 이제 이론을 좀 적용하자면 이론을 좀 적용하자면 가로 열에서 4C2 한 다음에 빼기를 하는 거지. 빼기. 그러니까 여기서 6개의 조각이 나오는데 아니지. 4C2를 빼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12C2. 그러니까 저 12개의 점이 원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2개를 이어서 직선을 만들었다고 해.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개수가 나오겠지. 66개가 나오려나? 수연이 또 질문해 버린다. 방금 전에 졸려 했어. 66개의 선이 나올 텐데 앞만 봐도 66개 아니거든요,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에서 이렇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다 빼고 그 중에 하나만 남겨야 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개 이렇게 해서 6개의 경우가 나오는데 그 6개의 경우가 모두 한 직선이니까 여기서 뺄 때 얘 다 빼되 직선 하나만 남기고 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줄이 하나, 둘, 세 줄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빼기 4 곱하기 할 거예요. 4 곱하기 이건 뭘까요? 요거 3C2 이거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여 직선을 만드는 개수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빼고 이게 어차피 한 직선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겹쳐 있는 애들을 빼는 건데 또 뺄 게 있어요. 이것만 빼는 게 아니라 또 뺄 게 뭐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선택을 해도 직선이 나오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므로 3C2 빼기 1이 되는데 그 중에 이런 애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다시 4개. 됐습니까? 이게 4개였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여기에 점 한 줄이 더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빼야 돼요. 이렇게도. 골치 아파. 그래서 이론으로 이렇다는 걸 그냥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이런 유의 오화열이 맞춰져 있는 직선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세는 게 빨라요. 내가 그어가면서 세는 게 더 빨라요. 이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인데 얘는 진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삼각형의 개수는 일일이 못 세, 얘들아. 너무 많아서 못 센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같은 방법으로 푼다는 의미에서 1번을 보여준 거고, 자, 2번이 이래요. 12개의 점 중 3개를 고르면 12개의 점 중 3개를 고르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나와. 그 3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니까. 그런데 수연아, 삼각형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요 열에서 3개 고르면 어떤 놈도 삼각형이 안 되죠. 그러니까 4C3을 뺄 거예요. 이거는 뭐 직선 하나는 포함, 이것부터 없어. 그냥 안 돼. 삼각형이 안 돼. 4C3을 뺄 건데 그런 종류가 몇 개 있어? 3줄이 있죠. 요 줄과 요 줄. 3줄이 있죠.
또 그렇죠. 3C3 이것도 안 돼요. 예, 이렇게 세 개 선택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 애가 몇 개? 4개. 근데 이거는 세로 열 이야기고 다시 3C3 해서 뺄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예, 그런 애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4개. 다 빼주는 거예요. 알겠죠? 갑자기 활용 문제가 나와버려가지고.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반원 위에다가 이렇게 점 긋는 거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몇 개 찍고, 여기다 몇 개 찍고. 그러면 이 호에 있는 점들과 밑에 변에 있는 점들의 입장이 다른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 왔어, 얘들아. 다 왔어. 그래서 이렇게 원주 위에 찍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뒤로 와 있네. 원주 위에 찍으면 앞으로 이런 관용어구 이게 원을 그리기 싫을 때 선생님들이 문제에다가 관용어구로 써주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고 이건 직선 얘기가 아니구나. 됐어요. 직선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나오는 관용어구가 있는데 지금은 점이니까 상관이 없네. 자, 아무튼 원주 위에다가 이딴 식으로 점을 찍어 놓으면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게 확인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쉬운 애 1번 뭐야? 1번 1번은 10 콤비네이션 3이면 돼요. 그냥 삼각형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세 점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음. 반드시 삼각형이 된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직각삼각형은 뭘까? 어떤 게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특징이 뭐야? 민혁아? 그렇지. 지 변 중에 하나가 지름이어야 되는 거지.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건데요. 지름 하나를 기준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준선. 지름 하나를 기준선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 직각삼각형 몇 개 만들어져요? 이거는 그냥 손으로 셀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끝? 여기 하나, 둘, 셋, 넷 해서 기준 하나당 8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8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지. 8 곱하기. 그럼 그런 기준이 몇 개야, 지금? 기준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지름 몇 개 그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그을 수 있죠. 10등분이잖아요. 10등분이니까 마주보는 애가 딱 5쌍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8 곱하기 5가 됩니다. 기준 하나당 8개. 8개 곱하기 기준수가 5개.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자, 마지막에 좀 골치 아픈 놈인데, 둔각 삼각형의 개수. 이건 어떻게 될까요? 둔각 삼각형. 삼각형의 종류에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때 직각삼각형은 방금처럼 지름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 지름에 대해서 나머지 한 꼭지점을 반원위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둔각삼각형.
어떻게 하면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걸까? 요거는 잠깐 고민할 시간을 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둔각. 결국 원주각의 이야기예요. 우리 중학교 때 원주각 기억나요? 원주각. 예. 그러니까 요렇게 원주가 있을 때 이 원주를 나머지 한 꼭 지점에다 이렇게 이은 이 각을 원주각이라고 그러지. 이 원주각이 예각일 때까지가 언제냐면 이 호가 반원 이전까지일 때예요. 정확하게 이 호가 지름이 되었을 때 나의 원주각은 직각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삼각형의 한 각이 삼각형이 세 각이 둔각일 수는 없잖아. 예, 세 각 중에 한 각이 둔각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둔각이라는 건 나의 호가 180도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나의 호가 180도를 넘었을 때 얘랑 연결하는 원주각이 90도를 넘어가는 둔각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방금 전에 이 기준 하나를 뒀죠. 이게 훌륭한 기준이 돼요. 이 기준을 두고 원주가 될 두 점을 선택한다고 하면 하나의 점은 나의 기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기준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반드시 이 기준선의 안쪽으로만 선택을 하는 거지. 두 점을.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이었을 때 이만큼의 호가 지름을 넘어갔으므로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어내는 삼각형은 다 둔각 삼각형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 바꿔 말하면 여기 기준을 두고 이쪽에 하나 선택하면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쪽에서만 두 개를 선택하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는 좌우로 세지 마세요. 이게 왜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니? 둔각삼각형의 경우 되게 유명한 경우야, 이거. 그래서, 그냥 요령을 너희들 내신 전까지 이거 한 3바퀴 돌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동안 당연하게 익히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둔각삼각형을 셀 때에는 기준을 두고, 아까 직각은 좌우를 셌잖아. 한쪽만 세는 거야, 한쪽만. 기준을 두고 한쪽만 세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둔각삼각형은 이게 돌리다 보면 겹쳐요. 이 겹치는 애가 생겨. 그 겹침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두고 한쪽만 세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여기 직각삼각형 몇 개야? 요 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절반에서 하나, 둘, 셋, 넷 중에 둘을 선택하는 거니까 넷 중에 둘을 선택하는 거니까 총 6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4개. 요 4개 중 둘을 선택하면 그 선택된 두 녀석과 P1을 연결해서 둔각삼각형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순으로 얘기하면 P1 하나와 이 왼쪽 블럭에 있는 4개의 점 중 2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둔각삼각형이 총 6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4시, 그러니까 6이거든요. 이해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기준에 있는 P1이 이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되죠. P1, P2.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가 총 10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중복을 막고 셀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예각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예각도
중복을 막기 위해서 전체 삼각형의 개수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와 둔각삼각형의 개수를 빼면 예각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아래 뭐 써있을 테니. 자, 마지막. 또 너무 유명해서 뭐, 딱히 이거는 방법을 먼저 익힌 다음에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세요. 왜 그런지 방법을 먼저 배우고 왜 그런지 납득은 후에 해도 돼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 5개, 세로 6개의 평행선이 그려져 있는데 요 안에서 이게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서로 다르면 다 세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평행사변형이고 이렇게 해도 평행사변형이고 이렇게 해도 평행사변형이고 이렇게 해도 평행사변형이고 이렇게. 역시나 일일이 다 세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세보는 위대한 일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익히냐면 1, 2, 3, 4, 5, 6 정답은 6C2 곱하기 A, B, C, D, E 5C2예요. 이게 답이 6C2 곱하기 5C예요. 무슨 말이냐면 6C2는 여기 있는 6선 중 2선을 선택한다는데 순서 없이 2개의 선을 선택한다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선택되었다고 해보자. 그 중에 사례 하나. 그리고 여기 OC는 이 5개의 선 중에 2개를 다시 선택했다는 얘기인데 그 선택된 두 아이가 A와 D라고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세로 빨간 선 2개와 가로 빨간 선 2개가 픽 된 거지. 그 픽된 한 건에 대하여 여기에 이만하게 생긴 평행사변형 1개가 설정이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 하나와 여기 존재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씩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다 세면 저기 생겨나는 평행사변형 수하고 일치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름모는 그게 안 돼요. 예. 마름모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긴 마름모, 다음이 요렇게 생긴 마름모, 다음이 요렇게 생긴 마름모라서 가로, 세로의 선택이 가로 선택에 따라 세로 선택도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저렇게 몇시 몇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길이 1짜리, 1칸짜리, 2칸짜리, 3칸짜리, 4칸짜리, 그리고 최대 하나, 둘, 셋, 넷, 4칸, 최대 4칸짜리까지 만들 수 있죠, 마름모는. 그래서 그냥 그걸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가 20개, 길이 1칸짜리가 5, 4, 20. 말하자면 5 곱하기 4 더하기 길이 2칸짜리는 얘가 아래로는 하나, 둘, 셋 움직일 수 있고 옆으로는 하나, 둘, 셋, 넷까지 움직일 수 있어서 4 곱하기 3, 3 곱하기 2, 2 곱하기 1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변 길이 4짜리 마름모는 여기 하나 이렇게 2개 그을 수 있다. 2개 선택할 수 있다.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